자, 분석 작업의 정렬 예제인데요. 정렬은 우리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또는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배치를 하는 걸 정렬이라고 해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 중형차의 셀 색이 RGB 값이 183, 222, 232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정렬을 할 때는 표 안에 커서를 놓거나 표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 금액 1,000원하고 판매원항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정렬이 커서만 나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B3에서부터 H14셀까지 범위를 잡을게요. 자, 범위를 잡았다면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첫 번째가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고 라고 했죠? 그래서 정렬 기준 부서명, 정렬을 오름차순 하고 기준 추가하면 이렇게 다음 기준이 나와요. 그럼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 중형차 기준을 중형차의 정렬 기준은 셀색이 셀색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요게 RGB 값이 있을 거예요. 요게 위에 표시되게 해라 하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정렬 어렵지 않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정렬 2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서 출제 유형 2번인데 일단 내용을 읽어보자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구분인 경우 증감량의 글꼴색이 RGB인 값이 아래로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분유 납품현황에 보니까 합계가 병합이 되어 있어요. 정렬을 할 때는 이렇게 병합된 범위는 빼야 돼요. 그래서 범위는 A4에서부터 G20셀까지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데이터에 정렬을 가서 정렬 기준은 구분을 정렬은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는 가나다 순이 아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갑니다. 여기 목록 항목에 적는 거예요. 조합, 엔터, 회원사, 엔터, 비회원사, 엔터, 기타 하고 추가하면 여기 생겼죠? 이렇게 하고 확인해주면 여기 조합, 회원사, 비원사, 기타 순이 됐어요. 자, 이게 1차 정렬이고 동일한 부분인 경우 자, 기준 추가해서 증감량의 정렬 기준은 글꼴색이 색깔이 RGB인 거 하나 있을 거예요. 25500 빨간색이 아래 표시되게 하랬으니까 아래쪽에 표시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 이번엔 정렬 3번. 페이지는 1-125페이지인데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포지션을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등으로 수비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색이 RGB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정렬 기준은 포지션을 정렬의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로 추가하면 여기 들어갔죠? 확인. 그리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기준 추가해서 가입 기간에 정렬 기준 셀색이 RGB 값이
위에 표시되게 하시오. 이렇게 맞추시면 이렇게 맞춰져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부분합. 분석 작업 2번 데이터를 열어올 거예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그래서 분석 작업 2번을 열어와 주세요. 자, 부분합은 부분적으로 합을 내거나 평균을 내는 게 부분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부분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걸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형 1번의 내용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정렬은 학과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 평균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내용 보니까 정렬은 학과를 기준해서 내림차순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므로 표 안에 커서를 놓거나 범위를 잡아준 채 데이터의 정렬에 가서 정렬을 먼저 맞춰야 됩니다. 정렬 기준은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계산을 해주면 각각 학과끼리 소프트웨어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모인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모아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하는데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요. 그러면 첫 번째가 그룹화 항목 나오잖아요. 여기가 아까 정렬한 거. 우리 정렬 학과 기준에서 했으니까 학과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출석과 평소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구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학과별 출석과 평소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래요. 그래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출석은 풀고 평소도 풀고 총점의 사용함수 최소값. 여기서는 원래 앞에 구했던 거를 없애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푼 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부분합 세 번째 문항 뽑아 볼게요. 부분합 두 번째 문항. 자, 페이지는 1-129페이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일단 정렬을 먼저 할 건데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최소값과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로 표시하시오.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자릿수 1까지 두시오. 다음 부분합 결과에 따라 결과에다가는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부분합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되므로 데이터의 정렬을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학과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 기준은 학과, 정렬은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 두 번째, 최소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하래요. 자, 일단 합계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을 가서 합계의 최소값 그러고 확인. 그럼 이렇게 합계의 최소값들이 나왔고 그 다음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구할 것이므로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합계 풀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사용함수 평균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고 확인하면 이렇게
자,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자리수는 소수점 1 이하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므로 평균 범위를 잡을게요. 기본 영역의 평균. 그럼 얘죠? 컨트롤 누르면서 이거 이렇게를 잡고 여기도. 자, 얘네들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내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숫자 소수자리수 한 자리 확인해주면 한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부분합 결과의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으므로 커서 놓고 홈 탭에 표 서식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요. 물론 이건 아예 범위 접고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부분합 3번.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정렬은 구분을 기준에서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면 수강료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설정하시오. 이따 정렬 먼저 할 거고 구분합 실행 결과에는 나타나는 땡땡 요약은 땡땡 합계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이건 이따가 요약을 합계로 나오게 세팅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일단 표 안에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할 거니까 데이터에서 정렬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니까 정렬 기준 구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같은 기준이라면 기준 추가해서 수강료 기준에서 내림차순 하고 확인해서 보여드린 게 이 부분이죠. 자, 정렬까지만 했고 아직 부분합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정렬을 아까 우리 정렬해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부분합을 갈 건데 데이터에 부분합을 눌러요. 그래서 위에 내용 보니까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이랬죠. 그래서 그래프 항목 구분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수강료의 함수는 평균 하고 확인하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이 일단 나왔고 그다음 모집인원의 합계니까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수강료 풀고 모집인원의 사용할 함수 합계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홈탭에 보면은 여기 찾기 및 선택이 있어요. 여기서 바꾸기를 요약을 바꿀 내용 합계로 모두 바꾸기 하겠다. 그럼 이렇게 요약이 합계로 바뀝니다.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로 처리하시는데 잘 만들어줬죠? 그럼 이제 끝.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부분합 부분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론 하나 더하기에 있는 윤곽기호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칠 건데요. 윤곽기호란 요 옆에 있는 이런 표시가 바로 윤곽기호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부분합 옆에 보시면 1, 2, 3, 4라는 항목이 보이죠. 그쵸? 이게 이제 윤곽기호인데요. 4번은 다 펼쳐져서 보이는 거라면 1번은 모두 다 줄여져서 보이는 거예요. 2번, 3번 한번 눌러볼 때마다 이렇게 더 펼쳐지거나 줄여지는 게 보일 거고 아래 부분에 보면은 마이너스 표시나 플러스 표시가 보일 건데요. 마이너스는 다 펼쳐져서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뭉쳐져 있는 합계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합을 이렇게 요약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산 작업을 마치고 부분합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 표에서부터 또 내용 들어갈 거예요. 물론 함수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분석 작업 부분을 다음 시간엔 아마 다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작업까지만 하면은 실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의 기능은 다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기본 기능들은 다 익히게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요. 질문이 딱히 없다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